네, 방금 소개받은 박세용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좀 많은 장표를 준비했거든요. 열심히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검색 데이터에서 보는 숨겨진 소비자의 욕망입니다. 검색 데이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갈 텐데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고객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죠. 저는 우리가 마케터이든 상품 기획자이든 또는 스타트업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든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8가지의 질문에 바로 대답이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질문들은 보시다시피 되게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특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답해 보시면 이게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가깝게는 CRM 데이터 또는 FGI, FGD 등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CRM 데이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데이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을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의 데이터잖아요. 굉장히 정확하죠. 그런데 정확하면 표본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고객의 정보의 숫자가 충분하다면 1000만, 2000만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만 우리의 고객 수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면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구멍가게를 한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그 숫자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잡고 싶은 물고기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수를 키워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모수가 커진 데이터에는 뭐가 생기죠? 왜곡이나 편향이 생깁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즐겨 찾아보고 고민하고 분석해봤지만 약간 실망한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소셜 미디어 데이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왼편이죠. 왼편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거 인스타인데 반가웠어요. 다음 대표 모임 때 꼭 참석할게요 라고 쓰여있는 저거는 남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저거 무슨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 그렇죠. 차를 플렉스하고 계시는 거죠. 나 벤츠 타는 남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생각에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콘서트 맞다고 쓰여 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크게 한번, 샤넬 백이죠. 모두가 금방 바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볼 것도 없이 사실은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우리 글 안에는 우리의 욕망이 사실 가려져 있어요. 왜 제가 가려져 있다고 하냐면 우리가 소셜 데이터 분석은 뭘로 합니까? 텍스트하고 해시태그로 분석하죠. 해시태그하고 텍스트를 분석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음 대표 모임 때는 꼭 참석할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욕망은 사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보는 소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감정이나 소감, 즉 리액션이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분석하는 게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도는 아주 극히 일부만 드러내는 거죠. 저거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빙산의 일각이 보여지는 그 영역이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그 밑에 있는 심층 심리,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욕구나 욕망, 고민, 갈등은 사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뭐냐면 검색 데이터입니다. 사실 네이버랑 구글이 독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면 5,300만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걸 한 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검색 데이터는 또한 편향도 없어요. 아주 진솔한 이야기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가 잠깐 같이 볼게요. 이거는 검색 데이터 안에서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검색하는 내용입니다. 1등부터 12등까지인데 다수에 걸쳐서 적용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런 내용들을 검색하고 계신 거죠. 실제 여러분들께서
소셜미디어에 저런 걸 직접 올리고 고민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검색 안에서는 이렇게 마약 구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검색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이제 관련된 사건들이 있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마약 구매 다음에 나오는 그 패스를 보고 있는데 패스를 보면 찬술, 시원한 술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요. 저는 저게 뭔가 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알아도 안다고 하실 수는 없겠지만 마약의 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약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검색을 시원한 술 또는 찬술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30대에 특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인데 저희 리스닝 마인드로 보면 저렇게 패스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서 진짜 검색 안에는 정말 노골적인 자기 욕구를 다 드러내는 거구나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걸 보시면 사람치는 배달 음식 맞죠? 예, 사람치는 배달 음식 말 자체가 모순적이죠. 예, 배달 음식 시키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아찌는 걸 찾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검색어에는 저런 수많은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마케터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 뭔가요? 저런 내용 아닐까요? 정말 욕구 또는 욕망, 고민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저런 걸 검색 데이터는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유일하게 편향 없는 전수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이런 검색 데이터를 가지면 뭘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행동을 예측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감도가 높은, 공감되는 광고를 만들거나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신상품 개발을 할 때 타겟 고객, 우리 신상품에 맞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페르소나는 뭘까? 같은 것들을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캠페인 후에 브랜드 리프트 효과가 진짜 있었나? 없었나? 같은 것도 사실은 검색 볼륨의 추이를 지켜보는 걸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과가 기대되는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의 미디어 플래닝, 실제로 이러한 관련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서 주로 나타나는 노출되는 미디어는 뭐지? 등을 확인해서 반대로 거기를 DA로 타겟팅을 하는 등의 다양한 테크닉들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마케터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페르소나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의 페르소나, 죽었던 페르소나를 살려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만드는 페르소나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뭔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뭐 가짜의 이름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을 가진 어떤 배우의 사진도 넣고, 그리고 그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주로 좋아하는지 같은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 페르소나를 우리가 보통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넣어야 될 게 뭡니까? 이 고객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지 목적 같은 걸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거를 정리를 할 때 뭘 합니까? 실제로 우리는 저걸 진행을 할 때 FGI, FGD 또는 CRM 데이터를 보고하거나 심층 면접 같은 걸 통해서 저걸 만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저걸 만들고 나서 저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저 내 상당수를 상상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팀마다 상품기획팀, 마케팅팀마다 페르소나 장표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상무님이 오케이 하는 것만 만들면 되니까 그냥 만들고 안 쓰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우리 고객은 훨씬 더 마이크로 세그먼티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무 두루뭉실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M1, M2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는 요즘에 MG잖아요. 여기 브랜드가 수도 없이 많은데 아마 제가 타겟 고객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MG요라고 대답하는
수가 한 반 이상은 나오실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사실은 타겟팅하고 페르소나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페르소나는 원래 날카롭게 정해야 사실은 워킹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 없이 추정으로 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고 상품이 벌써 나온 지 한 5, 6년 됐는데 페르소나를 바꾼 적이 없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추가되고 빠져나가는데 페르소나 장편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고객 니즈를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몇 명 만나서 만든 거죠. 기껏 많이 만나봤자 전 국민 하면 한 500샘플 정도잖아요. 500샘플만 써도 대단한 거죠. 20, 30샘플 가지고 사실 저걸 만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설문하면 대부분 답이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온라인 설문하시면? 1번, 2번, 가끔가다 3번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난 평생 3번만 찍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근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게 진짜 답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률 자체도 되게 낮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소나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페르소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해외에 있었습니다. 잡투비던이라고 하는 잡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페르소나가 가진 단점을 극복해보자. 잡투비던이 뭔가요? 실제로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건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드릴을 사는 이유가 드릴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벽에 있는 구멍을 뚫고 싶어서 드릴을 살 뿐이야. 결국 상품이나 솔루션이나 서비스는 그 순간 고객이 필요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채용된 순간에서의 솔루션일 뿐이야. 이런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잡스투비더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잡스투비던 역시도 그 접근을 설문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잡스투비던 접근이 되게 훌륭하지만 동일한 기존의 페르소나와 동일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는 뉴 페르소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존의 페르소나를 잡스투비던으로 극복하되 잡스투비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설문이나 질문, 에스킹 베이스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검색 기반, 검색 여정을 분석해서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색에는 숨기지 않은 고객의 진심이 담기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림 구매입니다. 저 얼마 전에 갤러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림 구매는 대부분 40대 이후의 여성들이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하시는지를 찾아보고 싶다, 알고 싶다고 하셔서 그림 구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앞에 뭘 검색하다 그림 구매로 오는지, 그 이후에 뭐를 검색해 가시는지를 경로를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40대, 50대 층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들 중에 재밌는 게 인테리어 아이디어나 아이템, 거실을 무엇으로 꾸며야 될지를 검색하다가 그림 구매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즉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잡스투비던 템플릿은 40대, 50대의 여성으로서 새 아파트, 왜 그렇죠? 보통 그때쯤 됐을 때 집을 한번 사시거나 리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헝한 현관문 앞에 있는 벽, 거실의 큰 벽들을 무엇으로 채울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좀 더 세련되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림 구매가 답이 될 수도 있겠는 걸 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실제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오른쪽은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패스에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경로를 같은 색깔로 칠해서 클러스터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경로가 같으면, 즉 시퀀스에 10개의 키워드를 연속으로 동일하게 검색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었다면 그 100명은 거의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전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경로 분석을 하고 의도가 같은 사람들의 경로를 묶어주면 그 경로 자체가 하나의 그 묶음이
말하자면 하나의 그룹, 세그먼트 또는 페르소나가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인테리어 액자, 인테리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그림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을 가지고 그러면 좀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에이티브까지 이게 뽑아지는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미숫가루입니다. 요즘에 MZ세대를 할메니얼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는 이유가 있죠. 밀레니얼과 할머니, 즉 레트로에 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신선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미숫가루와 단백질 음료 같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좀 넣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건 미숫가루의 검색량이 단백질 음료, MZ세대들이 좋아한다는 단백질 음료보다도 더 검색량이 많은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숫가루를 좀 더 파볼까 하고 봤더니 미숫가루를 검색하기 전에는 뭘 검색하다 미숫가루를 사람들이 검색하게 될까 봤더니 다양한 곡물 분말, 아마 이제 건강식을 찾느라고 검색을 하다가 미숫가루라는 단어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사 대용으로 뭘 마실 수 있을까를 찾다가 미숫가루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걸 찾다가 미숫가루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검색하는지를 쭉 보다 보니까 관련 정보를 찾는 법, 그다음 맛있게 마시는 법, 그다음에 목적성,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또는 그 벌크업 같은 것들을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패스를 많이 지나간 사람들이 있는 걸 다시 클러스터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두 가지가 되게 눈에 띕니다. 하나는 미숫가루로 체중을 증가시키고 싶어하는 그룹이 크게 있고, 또 하나는 미숫가루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저는 미숫가루를 가지고 체중 증가를 하는 이 그룹을 한번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주로 많이 쓴 키워드, 제일 많이 쓴 키워드를 봤더니 미숫가루 벌크업입니다. 재밌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멸치 벌크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흑수저 벌크업 뭐 이런 키워드도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미숫가루 벌크업으로 검색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뭐를 검색하는지를 이렇게 좀 쭉 봤더니 진짜 진지하게 그 운동을 하면서 자기 그 체중을 증가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미숫가루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미숫가루를 기반으로 해서 벌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보자 라고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저희 리스닝 마인드 안에 있는 클러스터 파인더라고 하는 기능 안에 있는 건데, AI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숫가루를 체중 증가를 위해서 검색한 사람들이 검색한 검색 시퀀스에 있는 모든 키워드, 그 다음에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온 검색 결과에 있는 컨텐츠들을 모아서 요약해서 AI에게 분석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무슨 페르소나일까라고 시켰더니 미숫가루를 활용한 벌크업에 관심이 있는 운동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준 거죠. 미숫가루와 보충제를 섞어 먹는 것이 벌크업에 도움이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숫가루를 어떻게 활용해서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까 그룹이었던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시퀀스를 또 주고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AI한테 던졌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미숫가루를 찾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이어트 식단에 어떻게 이걸 포함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크고, 어떻게 섭취해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아예 정리가 돼서 저희 툴 안에서는 보이지만, 저는 아까 그 시퀀스를 알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챗GPT에다 던지거나 검색 결과를 저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던지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이제 저희 툴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를 아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 카피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광고 카피의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클릭을 하면
어떤 랜딩 페이지에서 어떤 주제의 내용을 줘야 돼 라는 내용을 지금 밑에 붙여놨는데요. 저기까지가 저희 툴 안에서는 자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내용을 읽고 나서 쭉 긁어서 GPT한테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던져봤더니 지금 보시는 저 배너 이미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검색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검색 시퀀스를 확인하고 시퀀스에서 페르소나를 뽑아내서 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 체중 증가 또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찾고 그걸로부터 메시지를 잡고 랜딩 페이지와 크리에이티브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실제로 예시로 좀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도 쓰지 않았던 페르소나를 다시 저는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페르소나가 워킹하는 페르소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색 데이터는 이렇게만 사용하나요? 실제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올가닉 트래픽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광고 예산 잘 안 주시죠, 대표님들이. 그죠? 상무님들도 고민을 하시고 막 해볼게 했다가 어두운 날색으로 돌아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올가닉 마케팅을 통해서, 즉 올가닉 트래픽을 이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작은 케이스에서부터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BM빛 강남 세상 안과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가시면 그 꼬불꼬불한 GT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병원인데 여기는 의사 선생님이 한 13분 정도가 되세요. 마케팅 팀만 10명이 넘는 그런 전국구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이 원래는 지금 보시는 왼쪽 밑에 있는 홈페이지 같은 웹사이트였다가 리뉴얼을 하십니다. 저희랑 만나기 한 2년 전에 위로 리뉴얼을 하셨는데 리뉴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트래픽이 올가닉으로는 3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병원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만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한 거는 뭐냐면 가장 많은 시술이 필요한 라섹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검색을 하는지 경로를 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라식으로 검색을 한 사람들은 중간에 라섹이라는 시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뒤에 시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뭘 비교를 하는지 키워드를 쭉 조사한 뒤에 딱 8장의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라섹 수술의 비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실제 시술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작용은 어떤지, 나한테는 뭐가 맞는지 같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8장의 컨텐츠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 질문에 가진 사람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컨텐츠로 담았어요. 그리고 테크니컬 SEO를 살짝 입혔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검색 결과 1등.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돼요. 라식과 라섹의 차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1등에 지금 저 병원의 컨텐츠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왜 SEO라고 부르지 않는가? 이건 SEO 이전에 소비자의 질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뒤에 SEO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월 6천 정도의 트래픽을 모으게 되신 뒤에 이제부터는 저희가 하는 말을 다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드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월 300 나오다가 지금은 3만 9천 정도의 트래픽을 만들고 계시고요. 들어오는 유입 키워드도 이젠 병원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시술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CPA도 굉장히 좋아져서 월 4천 정도 퍼포먼스 애들을 쓰셨었는데 지금은 1,500만 원 이하를 쓰시고도 동일한 더 이상의 시술 신청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이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런 작은 케이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뱅크샐러드라는 회사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뱅크샐러드와 저희가 처음 만났었을 때가 지금부터 한 2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 월 500에서 1000 정도의 트래픽 정도밖에 나오지 않던 상태였었습니다. 저희가 신용대출 부분하고 신용카드 부분만 담당을 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찾고 컨텐츠 빌딩을 해드리는 작업들을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광고 없이 월 20만 이상의 트래픽들을 모아내고 계세요. 실제로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 보시면
그 뱅크샐러드로 들어오는 키워드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뭐죠? CPC가 10,000원, 20,000원씩 넘어가는 그런 키워드들로 들어오고 계세요. 보시다시피 뭐 다양한 신용대출, 그 다음에 뭐 저신용자 대출, 신용카드 추천 같은 정말 빡센 키워드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온라인 떡집 중에 백년화편이라는 곳 있습니다. 백년화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떡집이지만 종합 디저트 회사로 브랜드로 커가고 싶어 하시는 회사세요. 만났을 때 월 1,000 정도의 트래픽밖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이것도 떡을 언제 우리가 서제스트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좋은 선물 또는 어떤 적정한 시츄에이션에서 떡이 제안된다면 훨씬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도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14,000원을 넘어가시고 꾸준하게 성장하십니다. 근데 뭘로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상견례 선물, 어버이날 선물, 야식 추천, 간식 추천 같은 키워드에서 쿠팡 바로 밑 혹은 위에 뜹니다. 저런 많은 키워드에 기회가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하고 거기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고 계세요. 저기 보이시는 키워드로 지금 검색해 보셔도 금방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제가 지금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뭔가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묻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에 우리가 답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모든 기업들에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작업을 합니다. 이게 뭐죠?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이 고객 여정 지도를 저희는 그러니까 워맵이라고 생각해요. 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대판 그 보물섬 지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고객들이 구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어퍼 퍼널부터 구매까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구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키워드로 매핑하는 거예요. 그냥 서베이를 하는 게 아니라 검색 키워드로 매핑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해상도 높은 소비자의 여정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퍼넬이 위에 있는 퍼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까도 이제 여러 마케터들이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그 그로스 퍼널 같은 거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AARR. 근데 그건 다 뭐에 대한 퍼널입니까?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앱 또는 웹에 대한 퍼널이에요. 그 퍼널은 밑에 있는 깔때기고요. 방금 전에 봤던 시장의 깔때기는 위에 있는 깔때기입니다. 그 투 퍼널을 서로 간에 동일하게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밑에 있는 퍼널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광고로 끌어다가 바이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로 떨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큰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초기 탐색 단계에서 떨어진 손님을 바이 페이지로 땡긴다고 바로 구매하나요? 여러분들은 뭘 사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닥치고 이거 사.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운영하는 앱과 웹의 컨텐츠는 시장의 퍼널과 닮아 있어야 됩니다. 닮기 위해서 이걸 분석하는 것이고 그걸 서로 같이 매칭하는 작업이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페이드와 온드 미디어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즉 뭐냐면 맨 밑에 있는 줄에 있는 요 라인에 있는 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온드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퍼널이 시장 퍼널이고 위에 있는 라인이 페이드 미디어예요. 즉 TV나 홍보나 또는 뭐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을 때 이 마케팅을 본 사람들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모바일에서 뭐를 검색할지 키워드를 미리 예상하고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는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체크한 뒤에 그 컨텐츠가 실제로 보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SEO 혹은 SMO를 진행해야 되도록 하는 거예요. SEO가 단순히 바이럴처럼 순위 올리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컨텐츠가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고객이 있는 그 순간 원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의 관점이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고객 여정을 이해한 뒤에 우리가 진행하는 많은 페이드와 온드를 엮는 작업들을 진행하셔야만 사실은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퍼널에서 오른쪽에 있는 퍼널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면서
고객들을 모으기를 기대하시거든요. 하지만 고객들을 모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다 제로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들을 모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이 표는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컨텐츠가 있어야만 고객을 불러 모은 그 다이나믹이, 모멘텀이 그대로 살아서 그 다음 캠페인까지 고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큰 퍼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퍼널과 거의 같은 사이즈의 퍼널을 갖는 국민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걸 한 장으로 좀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돈이 많으면 바람의 방향이나 물결 방향이랑 상관없이 우리 캠페인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람의 방향이나 물결 방향, 즉 고객의 인텐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흐름을 받아낼 수 있는 도시나 그다음에 그 프로펠러의 방향이 잘 맞으면, 즉 그게 컨텐츠거든요. 이 도시 컨텐츠인데, 이 도시 바람의 방향을 잘 맞춰 놓으면 뭐죠? 걔가 추력을 발생시켜서 목적지로 빨리 갈 수 있게 되죠. 단지 컨텐츠를 가지고 SEO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만 기존의 마케팅, 광고, 페이드조차도 성과를 더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딱 30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요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고객은 끊임없이 브랜드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닥치고 이걸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멈추고 고객의 질문을 듣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과 상시 인게이지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친구가 되고 팬덤을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시간을 마치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 QR코드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실제 페르소나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다양한 예들도 그 안에 담아놨으니까요. 그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실전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